무인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때 무인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른바 누가 봐도 정보사 직원한테 포섭이 돼 있는 일부 대학원생들이 포섭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딱 그쪽 라인이잖아요. 그쪽 라인인 거죠. 사실 그쪽 공작원들이 대학원생이라고 신분을 숨기고 드론 회사를 차려가지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걸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준비를 했던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러한 나쁜 의도로 해갖고 민간이 보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 지난 2월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대북 풍선도 지금 금지를 시켰는데 여기 무인기도 이번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난번 사과도 통일부 장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김정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솔직하고 대범한 표현이었다, 사과였다라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조선중앙통신 어젯밤 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우리 국가 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 한국은 그러면서 계속 배척을 하고 뭐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잠수함도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탱크를 밖에서 타고 딸내미랑 딸내미한테 운전을 시켰더라고 탱크를. 그리고 자기는 탱크 입구에 껴갖고 못 들어가니까 아니 뭘 또 껴서 못 들어가요. 아니 그거 아니면 왜 위험하게 최고지대 탱크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타냐고. 뭘 매달려요. 입구가 요만하니까 얘는 못 들어간 거잖아.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면서 우리 전차가 실질적으로 날아오는 적군의 탱크 공격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최신형 전차다 무섭지 막 이러면서 막 자랑질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이제 이 전향적인 대화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딸내미에 대한 후계자 승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김여정이를 어떤 표면적으로 내세우곤 있지만 실제 북한의 권력 자체가 김조회한테 이게 이제 4대째 후계라고 봐야 되겠죠. 김주애한테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넘어갔고, 장성을 비롯한 군 내부에서도 공식 직함은 없지만 김주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된다. 이거는 첩보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정보위에서 현안 보고할 때 그 국정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 요 사진 같은데. 네. 예. 저기 못 들어가갖고. 김주애. 이거 실제로 이 탱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실제 얘가 지금 조종석이니까 운전을 하는 모습을 찍어갖고 대외적으로 이걸 내보냈습니다. 진짜 못 들어간 것 같네. 진짜 못 들어. 봐도 입구가 안 들어가질 것 같이 보이잖아. 참. 그 북한이 노동당 대회, 9차 노동당 대회를 이제 얼마 전에 그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당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중앙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2인자를 실무급을 다 채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여정이 거기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김여정이 물론 노동당에서 총무국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그 그룹에서는 김여정을 뺐어요. 빼고 이 실무급으로 채웠다는 것 자체가 김주애를 후계자로 상정한 상태에서 김주애를 철저하게 말 그대로 실무 차원에서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 배치를 끝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을 아예 거기서 빼버린 건 뭐냐면 혹시라도 김여정의 그러니까 김주애의 리더십에 또는 여기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에 김여정이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아예 빼버린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 통일부의 역할을 해왔었던 게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없앴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논의할 부서 자체를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매우 적대적인 두 개 국가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이제 통일선전부의 그 핵심이자 주임이었던 사람이 이 장금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이 외무성의 제1부장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일선전부장이 지금 외무성의 1부장을 겸함으로 인해서 외무성이 통일 업무를 이어받았고 그 조직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최근에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장금철을 외무성 제1부장이자 10국장으로 적시한 외교 서한을 발송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남 조직 인력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외무성 외무성에 편입이 산하로 됐다는 거죠. 옮겨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통일부하고도 외무성 차원에서 어떤 이 앞으로 교류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 앞으로 이 장금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시진핑이 정상적으로 트럼프하고 4월 초에 만남을 가졌으면 5월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상 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어떤 중국의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도 물꼬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우선할 건지 아니면 남북 간의 교류 이후에 그다음에 북미 대화로 끌고 가는 포션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 국가들의 일종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남북이 연합 형태 또는 각 이국가적인 상태에서 교류 강화에 대한 방향으로 갈지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남북 간에 남아있는 방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은 이제 텄고요. 미국 트럼프가 더 이상 김정은한테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쟁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물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러시아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제일 힘든 게 북한은 빨리 올해 비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야 그나마 굶고 있는 와중에라도 밭대기를 좀 돌릴 텐데 지금 이게 잘 안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손을 벌릴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4월 안에 받아야 돼요. 파종 시기를 놓쳐버리면 북한은 올해 하반기 때 엄청난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여기에 관련된 특사나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가고 있고 그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정상회담이 됐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무슨 협동 산업이라든지 교류 또는 관광 사업 재개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장 요런 식의 남북 간의 굉장히 특별한 성과가 최소 5월 초순에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또 하나 남북 관계에 갖다 준 게 그동안 북한이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물자들, 특히 비료나 의약품 같은 물자들을 지금 지원받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의존할 때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뭐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는 접촉 시도를 하지 말라 단념하라 요렇게 김여정이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손을 벌리려고 하는 자세라고 저는 봐집니다. 통일부 입장은 이번 소통에 관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정원은 김여정이 현재 발언은 하고 있지만 실권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정은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오거나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만큼의 영향력이나 실권은 지금 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은 그냥 스피커고 뭔가 대남 쪽에다가 뭔가 지네들 자존심 세우는 말을 하는 스피커일 뿐이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교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짐 쪽에서는 굴욕적 대국관이다. 아니 죄를 짓고 니네들 종특이냐? 잘못을 해놨고도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반성을 안 해요. 사실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윤석열이 지들 주장으로는 그런 거지. 전쟁 일으킬 뻔 해놓고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깜빵에 넣어졌지만. 아무튼 유승민은 네 딸이나 가수를 잘해. 딸 어떻게 됐나? 딸 어떡할 거야? 아이고. 그리고 언제 대통령이 기뻐했다고 했어? 김여정 저 발언이 칭찬으로 분석이 되기는 했나? 그러니까. 김여정이 칭찬했다 그런 것까지도 네 생각이야. 어찌 보면 외교적 수사를 그냥 했다 내지는 성의를 보였다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김여정이 발표한 거는 김정은이 말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사도 안 보나? 이거 앞뒤도 안 맞고.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뻐했다? 이거는 뇌피셜이야 뭐야. 이렇게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총리 자리 제안했다는 것처럼 네 딸이 인천대 교수가 된 것 자체가 나라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야. 방증이야. 너 그때 교육부 장관 하던 친구랑 조금 있으면 다 찰컹찰컹이니까 기대하고 딱 기다려. 있어. 번호표 받고 딱 기다려. 아직 너한테까지 순서가 안 간 것뿐이야.